세 번의 총성이 울린 후 한 남자는 코리아 우라를 외쳤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아침 하얼빈역 러시아 의장대 사열 중 울린 의문의 총성. 그 순간을 둘러싼 이야기 속에는 한 나라의 운명과 한 청년의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역사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안중근은 어린 시절부터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15세에는 명사수로 알려질 정도로 무예에 능했다고 합니다. 1894년 16세의 안중근은 동학농민운동 진압에 참여하면서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역사관이 확장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양반 가문 출신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동학군 진압에 참여했지만 농민들의 고난과 저항의 의미를 직접 목격하며 복잡한 사회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안중근에게 단순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넘어서는 역사관을 갖게 했고 동학농민운동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농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안중근은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중국 상하이를 국제적인 교류와 정보의 중심지로 보고 독립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넘어갔으나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인 유력자들에게 협조를 받지 못했고 부친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귀국 후 안중근은 전 재산을 털어 삼흥학교와 도니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삼흥학교에서는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과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삼합의라는 석탄회사를 설립해 회사를 운영했으나 일제의 경제적 침략 실상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안중근은 민족의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이는 그가 후에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이 되었죠.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국채보상기성회를 조직하고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나 같은 해 고종 황제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등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안중근은 평화적인 계몽운동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로 향해 의병 활동을 시작했죠. 연해주에 도착한 안중근은 개동청년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300여 명의 동지를 모았고 최재형에게 지원을 받아 의병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1908년 안중근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특파 독립대장으로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가 이끈 200여 명의 의병들은 두만강을 건너 한반도로 진입하여 홍이동과 신화산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일본군을 생포했으나 안중근은 천주교 신앙과 인도주의적 가치관으로 생포한 일본군 포로들을 국제법에 따라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석방된 일본군 포로들이 의병 부대의 위치를 알리면서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안중근의 의병 부대는 20여 명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중근의 의병 활동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의 부대는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안중근은 의병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한인 사회의 냉담한 반응과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러나 안중근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909년 안중근은 동지 11명과 함께 단지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 대한독립이라는 글자를 피로 쓰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맹세했죠. 단지 동맹 결성 후 안중근은 의병 활동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군사작전 대신 소규모 정예부대를 조직하여 보다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고자 했고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불법적인 한국 침략을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지를 오가며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국제 언론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도 병행했죠. 안중근의 이러한 노력은 점차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그의 활동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독립운동에 동참하는 이들도 증가하면서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안중근은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하고 한국 초대 통감으로 식민지화를 추진한 이토를 한국 침략의 주범이자 동양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적으로 여기고 그를 제거함으로써 일본의 침략 정책에 큰 타격을 주고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던 중 1909년 10월 안중근에게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토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죠. 안중근은 이를 이토를 처단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고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등과 동청철도의 주요역 4곳에서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채가구역과 하얼빈역 2곳으로 계획을 축소했고 채가구역에서는 우덕순과 조도선이 하얼빈역에서는 안중근이 이토를 직접 저격하기로 했죠. 1909년 10월 26일 아침 이토가 탄 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고 회담을 마친 이토가 플랫폼으로 나와 수행원의 안내를 받으며 러시아 군대 앞을 지나가는 순간 그는 총 3발을 쏘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총알이 이토의 복부에 명중하면서 이토는 쓰러졌습니다. 안중근은 이토 저격 후 자신이 저격한 인물이 이토가 아닐 가능성을 대비해 추가로 수행원들에게도 총격을 가했습니다. 안중근의 저격 직후 하얼빈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을 체포했고 안중근은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며 자신의 독립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체포된 안중근은 러시아 헌병에 의해 구금된 후 일본 측으로 인계되었고 만주 리순 감옥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6번의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원에 안중근에 대한 사형 판결을 사전에 지시했고 재판부는 국제 변호사들의 변론을 불허하고 일본인 변호사만 허용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관, 검사, 변호사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중근은 당당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자신을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소개하며 국제법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토를 처단한 1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1910년 2월 14일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은 형 집행 전까지 감옥에서 자서전 안흥치력사를 썼으며 동양평화론이라는 책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양평화론에서 그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자 했고 이러한 안중근의 사상은 감옥에서 그의 곁에 있던 일본 헌병이자 간수 치바 도시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치바는 처음에 안중근을 단순히 일본인을 암살한 범죄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중근의 행동과 태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죠. 치바는 안중근이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기 성찰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확고한 신념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상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 주장한 협력과 화합의 메시지는 치바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치바는 안중근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토를 저격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점차 안중근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안중근은 동생들과 마지막 면회를 하며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것이므로 죽음을 일부러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인생은 꿈과 같고 죽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며 동생들에게 어머니께 효도를 부탁했고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죽은 후에도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사형 직전에는 치바에게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을 써주었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으로 안중근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치바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글이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해는 일본이 매장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안중근 의사의 유언대로 그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정신과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그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